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이제 당면 과제는 가장 큰 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출산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금년 초에 이제 정부 내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부처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지난 3월에 통계청이 매 5년마다 인구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인구 추계를 했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그 특별 추계라고 해서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했는데 2016년에 추계했던 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가임 여성 1인당 이제 그 출산하는 그 비율을 합기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율이 2018년 작년에 아시다시피 1.0 미만으로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0.97까지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수치고, 그것은 이제 2016년에는 약 2% 정도를 유지할 걸로 봤었는데 1% 미만을 떨어지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32만 명, 1년에 32만 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저희 세대도 그렇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이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게 90에서 한 100만 명 정도 태어났던 세대인데요. 32만 명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올해 2019년은 30만 명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해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안인 거고요. 지금 뭐 서울대학교의 그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이라고 인구학 하시는 분이신데, 요즘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죠. 그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그 인구는 이게 시뮬레이션을 하면 다 예측이 된답니다. 그건 뭐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고, 지금 아주 뭐 특단의 조치, 이걸 통해서 그 인구 출산율 자체가 이렇게 큰 그 커브를 갑자기 변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예측에 기반해서 지금 몇 가지 예측되는 것들이 그 인구 총 규모가 가장 많아지는 시기가 2030년으로 예측을 하고, 2030년 이후부터는 총 인구의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현재 2019년에 그 평균 인구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나이가 47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한참 고도 성장기에 그 역동적인 한국이었을 때, 그때는 평균 연령이 약 20대 후반 정도입니다. 그게 현재 그 베트남 정도의 연령이거든요. 베트남이 약 27, 8세로 굉장히 그 젊은 나라입니다. 50년 후였죠. 2067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이 62세가 된답니다. 이게 이제 각 부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다양한 이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가 학교, 우리 교육 분야입니다. 오늘 이제 이 세종도 국정 포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봉사라든지, 이게 이제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융합되고 그다음에 키워져 나가는, 발전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숲을 가꾸는데, 제가 숲을 관장하는 쪽에 익숙합니다만 나무까지 가보면 좀 약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자료 준비한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지금은 이제 교육부가 일괄해서 봉사활동 무슨 그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지 않고 교육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교육부가 그걸 다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금년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과정에는 이제 이러한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개정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해서 그 영역이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그 봉사활동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활동 교육과정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정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그 봉사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이에 의해서 이제 각급 학교에서 봉사활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딸만 셋인데 지금 셋 다 대학생이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아이들을 좀 빨리 나서 일찍 키웠는데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대학 쭉 다닐 때마다 애들이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봉사활동 점수라는 게 있어서 그걸 꼭 기본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의무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게, 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학교에서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교육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아이들 이제 어린 그 미성숙기의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지식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제공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도록 해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봉사활동도 의무적으로든지 뭐 점수를 줘서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 특히 또 애들 봉사활동, 애들이 어디 봉사활동 하는 것을 이렇게 나중에 지켜보니까 그걸 통해서 만약 그게 없었다면 애들이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활동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은 대학생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몇 시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 아이들 보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봉사 그 체험처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세종시에 있는 사례를 그 세종 그 학교 차원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학생 연합 봉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능 나눔 봉사단 이런 건 하나의 사례인데 이러한 이제 봉사활동은 아시다시피 이제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제 창체 활동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봉사활동 기록은 이제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서 나중에 그 대입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입이 이제 크게 대입 전형 자료를 이렇게 활용하는 게 수능, 수학능력시험, 그리고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제 기록이 되는 게 크게 나누면은 교과 영역과 그다음 비교과 영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교과 영역이 아닌데 비교과 영역에 이제 학생들의 그 다양한 활동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독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등등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지금 뭐 제가 정확한 그 비율과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되게 한 30%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교과나 비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뽑게 되는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의 구성에 그 다양한 그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창체 활동, 그 안에 이제 봉사 활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학생들의 어떤 봉사 활동을 굉장히 장려하는 정책으로 지금 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중요한 게 학생들의 그 인성교육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인성교육을 체계화 시켜 왔는데요, 그동안에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매 기반을 두고 매 5년 단위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년까지 종합계획이 2016년에 이렇게 수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학교 내에서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학교 밖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양질의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발견해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 인성교육 그 인증제라는 그런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인증된 그 이유는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 어떤 평가해서 인증을 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고요. 이게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봉사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은 학생 봉사도 있지만 시민사회에서 하는 다양한 봉사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이제 그게 기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들어오는 기부를 이제 교육 기부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광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물적 기부도 있지만 인적 기부가 많습니다. 재능 기부. 그래서 이런 이제 학교와 학교 밖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정책 영역이 교육 기부입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이 하는 기관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요.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기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부 활동을 통해서 기부 활동이 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학교는 다양한 이제 체험 활동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 그 어떤 기반의 인사가 오실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그 해당 그 기부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방문해서 하는 체험 활동, 그게 이제 진로 체험, 직업 체험, 그다음에 학생 봉사 등의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연결들을 정확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국과학 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부 포털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육기부자와 그다음에 학교 현장을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중학교 자유학기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진로 체험 활동, 직업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부 그런 대입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거의 어떤 교과목 중심의 이제 교육,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외에 다양한 경험들을 학생들이 학교 활동, 학교 생활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원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끝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전반적인 교육 정책, 그리고 이제 봉사나 인성교육, 그리고 교육 기부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내용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텐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